안녕하세요. 2024 총선톡 시간입니다. 저는 천안TV 최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천안을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관 후보를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는 상당히 자주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랜만에 오신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환경은 익숙했지만은 늘 소재는 다르니까 네. 오늘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긴장하시기 전에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민주당의 천안을 선거구의 경선은 참 초반부터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후보가 되셨고 이제 곧 본선을 앞두고 계신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요. 저희는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인 시민들의 심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주 동분서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홍보하시기를 당의 인재영입 16호로 많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님을 인재영입 케이스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당내로 영입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저처럼 기왕에 정당 내부에 있는 사람을 발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부 발탁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과학 분야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평생 공무원으로 해온 지방행정 전문가였거든요. 그런 저를 인재 영입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발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 지방의 어떤 소멸 위기, 또 국가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만큼 저는 그 소명에 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행정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세종시와 대전시 부시장도 지내셨고 가장 최근에는 소청심사위원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만큼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이 같은 경험이 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생각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종합행정이라고 보통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시민들과의 어떤 그 생활과 함께 하면서 종합적인 어떤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의 문제점, 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해법을 제안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행정 또 중앙에서의 어떤 정책 경험 등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책임을 좀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나서는 선거구인 천안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급격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천안은 수도권과 접경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어떤 통계적으로도 국내 영내의 어떤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우리 충청도 충남이고, 또 그 중에서도 경제의 어떤 그런 영역이 큰 천안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많은 만큼 또 그 젊은 인재들이 유출이 또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아직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천안에서 또 정주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추는 것. 지금 현재 그것이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안 종축장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이제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단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안 종축장의 국가산업단지를 할 때 대기업의 유치,
또 어떤 정주 환경의 조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저의 어떤 그 지방 행정의 어떤 그 경험들을 살려서 충분히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좀 굵직한 현안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현안들을 바탕으로 후보님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공약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예. 한 두세 가지 정도 부탁드릴까요? 저는 첫 번째 그 공약 그 법안으로 천안의 특례시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상의 어떤 그런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의 어떤 그 특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고 하나가 이제 그 창원 특례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지방의 어떤 그 소멸, 지방 분권의 어떤 그 구체화를 위해서는 50만 도시로 이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15개 정도의 어떤 그 50만 이상 도시가 있는데 100만 이상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 중에 또 그 10개 정도는 10개는 수도권이고 5개가 그 비수도권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그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이 특례시로 지정했을 때 효과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그러한 어떤 그 중앙의 어떤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의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개발이라든지 특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천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안의 특례시 지정을 제 1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앞으로 지방행정의 큰 방향이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저는 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다 행정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또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을 요구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현재의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을 해서 그러한 지역 공동체의 어떤 활동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하는 것을 저는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총선톡에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약을 한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카메라 보시고 시작해 주시죠. 선서. 저 이재관은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시민들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맨 먼저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너무 어떤 뜻이죠? 예. 뭐 국회의원의 직분이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생사고락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소통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본연의 어떤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질문을 다 마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예, 그래도 유권자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간다고는 하지만 늘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유권자분들께 또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서 다시 한번 천안TV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사항 꼭 지키고 책임지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총선톡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 40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